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문에 걸린 문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 구속영장을 계속 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금 검찰도 지금 위신이 달린 겁니다. 검찰에 위신이 달린 겁니다. 이재명도 위신이 달린 겁니다. 검찰은 검찰의 위신이 있고 이재명은 이재명의 위신이 있어서 서로의 이 싸움은 절대 1mm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지금 검찰도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하면은 검찰 현판 간판을 내려야 될 입장이고 이재명 당대표도 명색이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인데 구속을 시켜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판 벌어지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검찰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나와서 6번째, 그런데 또 뭐 2번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6번째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가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 자신도 요식행위랑은 알고 있을 거고 검찰도 자기네들 그 위신이 있으니까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마치고 지금부터는 구속 영장 청구로서 이제 일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논평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구속 영장을 계속 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주당이 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시작합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제 서로의 기운으로 봐도 분위기로 봐도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 조사, 이 조사가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 이 조사가 2번째 조사였습니다. 이것도 마무리됐고 또 이화영 재판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겁니다. 이화영의 진술에 대해서도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될 것인데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을 따로따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인가 한먹에 칠 것인가 이것은 검찰 마음에 달려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어야 하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조사 2차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는 1시간 50분 정도의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조사해야 할 문제입니까? 이틀이고 3일이고 밤새워 해야 될 조사를 1시간 50분 만에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반여 동안에 이재명이 뭐가 또 잘못됐는가 하고 열람을 하고 1차 때는 서명 날인을 안 했는데 2차 때는 자기가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지난 9일날에 1차 조서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명 날인을 했다. 자신이 진술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1차 때는 서명 날인은 안 했는데 안 해봤자고 이미 하마 코는 끼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한 번은 서명 날인을 했다가 한 번은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도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지 이게 정상적인 전투 자세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허둥대는 모습이지. 검찰의 조사가 정당한 부분은 자신이 서명 날인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검찰이 조작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제 1시간 50분 했는 그거는 아주 조사가 잘 됐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 치면 되겠구만. 뭐 지금 이재명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이 마무리 조사가 됐고 이화영이 재판이 어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확실히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화영이 그러니까 쌍방울과 함께 북한 측 인사까지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이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김성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주고 이런 협약식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쌍방울이 소위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북한과 사업을 벌이려는데 거기에 이재명도 방북을 하기 위해서 그 뒷돈으로 800만 달러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런 영상 또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자료들 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쌀 1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고 이런 서류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다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했는 사항은 최종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부분 결재를 했는데 이재명이 자신이 결재를 하고도 이화영이 네가 책임져라 하고 모두 떠넘기는 형태입니다. 자기 모르게 이화영이 했다는 거야. 이재명이 하는 그런 지금 형태는 대북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자신이 경기도지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부분도 많다. 이화영이 자기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재명이 모르게 추진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조직에 일을 해본 사람이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재명이 자기가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밀어제키는 이유는 일부는 자기가 지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대북 사업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대북 사업은 경기도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북 사업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대북 사업을 자기가 알기는 알았지만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거는 맞지만은 이렇게 뒷돈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한 것은 나는 모르니까 그것은 이화영인데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화영에게 모두 떠넘기도록 이렇게 하고 이화영은 진술을 번복하고 이것이 지금 짰다 하는 그런 서로 입을 맞췄다 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자신이 결제한 부분까지 이화영에게 다 넘기고 도지사 결제한 건 자기 책임이지만은 또 다 떠넘기는 거야. 일단 이화영에게 떠넘기고 보자 이런 식인데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태는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난 서류, 증거 뭐 이런 거 다 들어대거나 말거나 모른다. 그래 놓고 밖에 나와가지고는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오라가라 하니까 검찰이 오라가라 하는데 안 오고 갈 사람 누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 검찰을 공격했지만은 다 드러난 서류, 결제 서류 들어대고 증거 들어댔는데도 모른다 이게. 이제는 거의 이런 거짓말도 끝이 나는 겁니다. 이화영이 다 했다는 식입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 단식도 어거지고 이거 생떼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게 옳은 단식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단식이라는 카드를 썼는데 그냥 피해갈 수 없으니까 증거가 모두 드러나고 있으니까 피할 길은 없고 막다른 골목에서 생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다. 이거 마지막으로 지금 밥 안 먹겠다 생태 부리는 것은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은 지 뜻대로 안 되면은 두 발도지로 발버둥지를 치면서 나 밥 안 먹어 에이 이놈 새끼 먹지 마라. 두 때 세 때 굶기면은 다 먹어요. 그걸 또 애처로워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숟가락을 따라다니면서 미기는 어마씨도 있지만은 두 때 세 때 굶으면 다 먹는다. 또 두 때 세 때 정도 굶어가지고는 건강에는 괜찮지만은 뭐 죽을 일은 없다. 이런 어린아이가 부리는 그런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걸로 어거지 생떼를 부리는 거 이런 식인데 이거 들어줄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다 풀어줘요. 조금 늦어진다는 것 뿐이지. 이제 때를 맞춰서 어제 이화영의 재판이 열렸는데 이화영은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이 사람 대단해. 보면 이재명이 충성도가 높아.
이화영 그래도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서프 쓰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진술을 세 번째로 번복했어요. 이게 세 번째로 번복하는 게거든. 근데 검사나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말 바꾸는 거거든요. 이 말 거짓말이라도 쭉 바로 나가는 놈은 이 새끼 이게 진짜 때가 있네. 하지만은 말을 요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웃지 못할 그런 사건으로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볼 그런 계획입니다만은 말 바꾸는 거 이거 아주 나쁩니다. 검사나 판사가 싫어합니다. 이화영이 이거 번복을 세 번째 하니까 이게 새로 된 그 변호사가 김광민이라고 민주당 그 경기도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또 번복할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이렇게 어제 재판부에 요구를 하니까 재판부가 어제는 사실상으로 화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진술을 번복해 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좀 더 기다려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류하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더 심사숙고해서 최종 입장을 밝히라 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점잖게 보류시킨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재판부가 피의자 측이 변호사 측이 확정된 자신들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걸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에요. 보류해놨던 걸 다시 끄잡아내지 않으면 그거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재판부가 거부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세 번째 벌써 아마 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는 것은 재판부로서는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어떤 거라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증거가 모두 드러났는데도 이화영에게 다 덮어씌웠다. 경기도지사 결재서류까지 결재했는데도 이 결재서류까지 자기가 모른다고 이게 끝이 날 문제야. 모르면은 국립호텔로 가야지. 이게 어거지고 이게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이화영은 진술을 또 번복해가지고 이거를 증거를 채택해 달라고 그랬는데 재판부가 거부했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 아니면은 다음 주 초쯤에 검찰이 백현동하고 묶어서 백현동이 이거 배임 혐의입니다. 묶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칠 그런 계획인 것 같고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는 백현동 이 배임의 그 혐의입니다. 특혜를 줘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3천억 원의 이익을 보도록 만든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는 대북 송금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이 평양 방문을 위해 가지고 쌍방울이 뒷돈을 대준 그런 겁니다. 북한에 이렇게 뒷돈을 대준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 이 혐의에 대해서 이화영이 이걸 이재명이 모르게 추진했느냐 아니면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국민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고 재판부로 그렇고 증거로도 그렇고 도지사 모르게 부지사 단독으로 이런 일을 추진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생떼를 부리고 어거지를 부려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재명의 지금 사법방해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들키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 사법방해를 검찰이 아주 중요하게 체크해 놨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각종 위증 교사를 해왔고 또 재판 기록을 빼내 가지고 언론에 공포하기도 하고 또 이화영 재판 이 재판을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인 박찬대를 비롯해 가지고 천준호 이화영의 부인까지 변호사 이 사람들 모두 동원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이 사법방해의 증거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재명이 단식을 했기 때문에 체력이 좋지 않다. 단식을 했는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나라당 시절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식 5일 정도 7일 정도 되면은 이 내장이 뒤틀려 가지고 몽롱한 상태라는데 이재명이 오늘 14일째인가 이런데 멀쩡하게 걸어다니잖아요. 저런 것조차도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서 되겠어요. 저쪽에 한나라당의 이정현 대표도
7일 되니까 내장에 괴사가 생기더라 그래. 그런데 저렇게 이재명은 철인이야, 철인. 로봇도 인간인 모양이지. 안 먹어도 저렇게 더 걸어 다닐 수 있게. 이재명의 단식도 아주 문제거리입니다. 저런 단식을 해서 단식을 모욕해서는 안 되지. 단식을 명예훼손 시켜서는 안 되지. 이재명도. 이래서 어제 1시간 50분 만에 조사가 끝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 사법방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거는 언제든지 검찰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은 검찰이 숨겨놓은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때는 이재명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 이 백현동 사건 그 자체보다 이재명의 위중교사라고 하는 이 상해 사법방해했는 부분을 검찰이 들어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방해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지만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고 온 국민이 아는 일인데 그것을 뭐 어떻게 막아보려고. 이재명의 단식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격적으로 이재명의 이 사법방해 부분이 증거 부분이 제시돼서 이때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검찰이 무더기로 숨겨놓았던 아주 무서운 무기로 숨겨놨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 전에 구속영장에서도 이 사법방해 부분이 자세하게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게 되면은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될 것인데 이 백현동과 대북송금에 이어서 사법방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구속영장에도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언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느냐 국회에서 그러면은 20일 날 21일 25일 이 3일이 지금 국회에 본회의가 잡혀져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25일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일정상으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고 지금 추석이 그러고 나서는 바로 추석 연휴가 끼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들 하는데 오는 25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이 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또 궁금한 상황이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친문들이 지금 나서서 이재명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친명, 비명은 잠잠합니다. 아주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뭐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다 하니까 단식하는 사람인데 대고 뭔 얘기를 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박절한 것 같지만은 또 당 내의 문제고 개딸들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 침묵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해 뜨기 전 여명의 침묵 어둠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 단식이 언제 갈까? 저 어거지로 쓰는 생떼 쓰는 저 단식 생떼 단식은 언제 우리 국민들이 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정사에는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하는 단식은 우리 헌정사에 없는 당대표 단식이에요. 단식, 꼬무질 단식으로 보이고 안 보이는 부분, 사람이 안 보이는 때가 많은 데는 뭐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재명은 지금 검찰의 사법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은 단식 기간도 늘려야 돼요. 이러다 보면은 단식 3개 신기록 세우겠어.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에 이어가지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단식을 계속 늘려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재명도 지금 답답할 거예요. 단식 이리 오래 했는데 이래 걸어 댕겨서 되겠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 단식도 간단해요. 들어 누워 있을 적에 병원에 데려가 보면은 그걸로 단식 끝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의사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지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수액 놓고 이러면은 단식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 끝나는 거고
그런 이재명의 지금 이 얘기도 구속돼 가지고 교도소 가면은 다 끝납니다. 조용합니다. 누가 물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단식은 이재명의 구속이 돼야 단식이 끝난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아마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가 단식을 쭉 늘려서 이참에 이재명의 건강관리도 하면서 단식을 늘리는 이런 고무줄 단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는 그런 뉴스를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싫고 듣기 싫어도 이 고무줄 단식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예상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 동의안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자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재명이 이걸 9월 중순쯤 지금쯤 모두 일어났어야 될 일이라고 단식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일이 이상하게 자꾸 늘어지니까 단식도 계속 늘려야 되니까 이재명도 지금은 단식으로 인해서도 깝깝한 거야. 차라리 그만 교수도 뒤가 뿌까 이런 생각도 할 거야. 에? 이게 이제 추석 연휴 전후해가지고 일어나게 되면서 이재명의 단식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번 추석 때 이 얘기로 만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민주당은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 추석 연휴 제사상, 밥상에, 술상에 지금 이재명의 안주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늘릴 걸 생각하면 민주당도 속 타지. 이렇게 해서 이재명의 단식이 한 달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세계에 기네스북에 올릴 단식이 되는 거야. 비명 반명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리를 해야 하는 방법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바로 가서 받아봐라. 깨끗하게 그냥 가서 바로 받아봐라. 지금 뭐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이재명의 머리를 들이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가리론이 나오는데, 이 누가 검찰 아가리 속에다가 밀어 열 게 있어. 자기 말로 걸어가가지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한판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판사하고 한판 붙어보라고. 재판부 판사인데 가가지고 영장 실질심사 받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오면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게 드러나고 검찰 간판 뛰자 그래도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부당한 거라면은 판사가 판정하지 않겠어? 그럼 판사인데가 판정받아 보란 말이야. 또 정치적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속에 고추장을 담고 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본회의에 표결에 올라가게 되면은 비명 반명들의 이 반란표가 없으란 법이 없어요. 이 검찰은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이 하도 건수가 많아가지고 보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구속영장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만 자꾸 괴로워지고 4월 10일은 가까워지고 선거는 해야 되는데 당선은 돼야 되는데 이재명 저거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올 것 같다 이럽니다. 그래서 25일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이재명의 표결을 붙인다 그러면은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세요 하는 그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걸 피하려고 자기가 뭐 어떻게 피하게 해 주십시오, 불구속 재판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부결을 시켜달라고 저렇게 애원하는데 부결 시켜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결 시켜달라고 표결 전에 뭐 지지 발언, 오버 발언, 저게 양심적인 호소를 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가 만약에 이게 표결을 해서 가결이 딱 나와버리면은 민주당은 그날 진짜 망합니다. 그냥 가서 받지 표결해가지고 또 이런 창피를 당하면은 그 창피는 고스란히 실질심사 가도 판사가 끝까지 니는 표결까지 갔던 그런 대표 아니냐 해서 나쁜 인상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버린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버릴래야 안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만 아니라 그래도 그런데 지금 총선에서 다음 배지를 달아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되고 나면은 추석 연휴 전후 해가지고 추석 전에는 영장실질심사하는 게 너무 촉박하니까 22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은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를 25일 추석 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워낙 증거가 명확하고 사법방해 증거도 많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그런 정황도 많은 이런 피의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 대표라 해도 이거는 구속시키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9월 24일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집에 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김명수 사법체계가 아니에요. 판사들도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김명수하고 잘 맞았던 판사들은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한 건, 큰 건 하나 하고 갈 수도 있겠지. 오면은 불구속 딱 줄고 나는 깨끗하게 가겠다 하고 가는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검찰은 계속해서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 구속영장을 친다 그러면은 그 판사 한 사람 자기 객기 부리고 가시려면 가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재명은 구속이 돼야 단식이 정지되게 되고 병원으로 가야 단식이 정지되가 되는데, 병원 구속이냐 병원으로 가느냐 구속이 되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의 아주 고민거리고 지금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이재명은 아마 영장실질심사까지 단식을 계속해서 늘리는 이 꼬무줄 단식을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전에 마치면은 마칠만한 거리가 없고 방법이 없고 명분이 없는데 환장하겠어요. 이재명도 지금 자고 있나도 환장할 거예요. 이 단식 어떻게 멈출 방법이 없을까? 없어. 병원에 가기 이전에는 없어. 일단 단식을 해서 죽는다 산다, 이게 뭐가 지금 죽는다 산다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상적인 단식을 했다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아마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벌써 삐영삐영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13일 14일에 저렇게 걸어다니는 단식은 단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거지 생태 쓰는 거지. 자신이 말한 대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하기는 했지만은 이 많은 증거하고 사법방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참 민주당이 지금 복잡합니다. 이게 민주당 당원 당규에도 당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면은 이걸 당대표 권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당대표 사고로 볼 것이냐. 권리로 보게 되면은 정당대회를 해서 새로 당대표를 뽑아야 하고, 당대표 사고로 보면은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로 가게 됩니다. 이걸 거리로 볼 것이냐 사고로 볼 것이냐, 이것도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고위원회가 모두 붕괴가 되느냐 사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12월 28일이 기준일입니다. 이 기준일을 전후해 가지고 그 전이면은 전당대회를 할 수 있고 그 이후면은 당대표가 거리가 되면은 비대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28일 이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당대회로 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게 보입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지만은 전당대회도 이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 거리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리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최근위원회가 모두 해산하는 방식도 있고, 또 지금 당무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80조, 이 80조가 기소되었을 경우에 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그 해석. 그러니까 지금 그 단서조항, 이재명이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정치 탄압이다 해가지고 당무위에서 당대표직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소가 되게 되면은
이건 당 대표직을 정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고리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지금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비대위로 가져가는 방법하고 그 방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된 이후에 비대위로 가게 되면은 이 민주당의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걸 놓고 이제 민주당은 당 내에서 굉장히 큰 잡음들이 팍팍팍 터져 나올 겁니다. 왜냐? 공천권이 걸려있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25일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표결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서서히 쪼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민주당이 흘러갈 것인가, 당이 굉장히 분열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더 결속을 할 것인가, 어떤 양상을 보여줄지 참 이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대목이고, 비대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감옥에 있는 이재명까지 모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이걸 봉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구속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번 추석 연휴 전후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는다면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은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는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구속을 포기할 수 없는 일전이거든.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칠 건데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막아낼 건가, 이쯤에서 끊어버리자 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민주당이 비명과 반명이 고민이 깊어지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날아오는 구속영장 계속적으로 다 막아낼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어제 이재명이 검찰 조사하고 이화영의 재판 결과는 이재명의 생떼쓰기, 어거지 쓰기, 엄연히 증언한 등과 앞에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밖에서 떠들어 제끼고 모두 이화영이 했다고 덮어 씌하고, 이화영이가 지금은 덮어 쓰겠다고 했는데 판사가 너희들 자꾸 그러지 말고 정리가 확실히 됐는 그 안을 다시 얘기해라 하고 보류시켜 놨는데 그것이 사실 거절로 끝까지 거론 안 하면은 거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화영이 아무리 자기가 덮어 쓰겠다고 해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어거지 쓰기, 이재명의 생떼 쓰기가 앞으로 이 단식이 얼마나 갈 것이며 구속영장은 어떻게 이번 25일로 마무리되는가? 참 우리가 지켜볼 것도 많고 이번 추석에는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얘기 잘못하다 보면은 싸움 박질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그간에 안부나 묻고 정치 얘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